저희 2부는 정구승 변호사님과 뉴스토마토의 김태형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변호사님 자주 뵈니까 너무 예. 좋습니다. 어떠세요? 아침에 나오시기 괜찮으세요? 사실 벽조인들이 아침형 인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군요. 열심히 어려운 길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감사드려요. 네, 더더욱이나. 너무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니, 요즘에 지금 자꾸 이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네. 두 분의 지금 주요 관심사 뭔지 먼저 들어보고 그거부터 갈까요? 네. 일단 저는 어쩔 네. 수 없이 쿠팡 사건을 네.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네. 오늘 아침부로 직원한테 들었을 때 19만 명 돌파. 와. 저희 직원들이 집을 못 가고 있습니다. 이게 변호사는 소송만 하면 되지만 사실 뒷단에서 네. 행정을 해갖고 소송을 제기되게 도와주는 직원들 입장에선 네, 네. 저희 소장 한 장 만들면 되지만 그분들은 19만 장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네, 그래서 이제 성화가 좀 있습니다. 그거 다 종이로 해야 되나요? 아니요, 이제 전자소송을 하긴 하는데 네, 이 네, 데이터를 이제 소장에 넣으려면 원고의 이름, 주소, 총명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물론 저희가 이제 좀 나름 AI 특화 펌이라서 좀 그거를 자동화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19만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중간에 오류도 많이 생기고 해갖고 좀 고생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이 늘어나면은 막 되게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대표는 좋아하죠. 대표는 막 신났다. 홍보 누구라고? 정부중이야. 이러는데 갑자기 직원분들 표정이 예 대표님 예. 와, 근데 지금 뭐 한 이틀 만에 4만 명인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래도 일단 축하부터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은 오늘 뭐 나온 그 뉴스들 중에 뭐가 제일 눈길이 가셨나요? 일단은 저는 한동훈 얘기가 당원 게시판 얘기가 예. 너무나도 관심을 갖고 있던 사안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당원 게시판 논란 국민의힘. 네. 뭐 지금 거의 99%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이라는 게 밝혀진 거죠. 아니 그 애초에 애초에 네. 의혹 제기될 때 네네. 그 핸드폰으로 인증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인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름과 그리고 그 당원 가입한 지역과 네. 그리고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까지 있었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인데 미국 대학교에 네. 그런 게 다 공통적으로 맞아떨어지면은 우리는 보통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안 그래도 어제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처음 단독 보도한 이정주 기자님이랑 저녁을 먹었는데 정말요? 예. 그 취재 과정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물어볼 때마다 저는 당연히 이건 노라고 할 줄 알았다 자기는. 근데 그 서버 관리자부터 시작해갖고 절대 노라고 얘기하지 않더라. 저 노라고 하면 취재 그만두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네.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부터 벌써 그때부터 확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문제를 거의 이제 확실하다라고 말하는 어떤 뭐 유튜버들한테도 고소고발이 없었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최초 그 문제 제기를 한 게 이병준 씨라고 네. 저기 이제 약간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그 극우 성향의 매체에 근무를 하시는 맞아요.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주진우 의원이랑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부터 허위사실 유포라고 이제 고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네. 고발이 안 됐다고. 혹시 이제 저랑 지난번 통화하면서 네. 혹시 괜찮으면 주진우한테 가서 왜 고발 언제 하는지 좀 물어봐달라. 이런 혹시 얘기를 괜찮으면 하더라고요. 주진우한테 가서. 그 고발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네. 그 발표를 할 때 중간 발표다 확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당법 때문에 그 신원을 밝히는 게 좀 애매하다 보니까 정확히 못 밝히는데 만약에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그럼 밝히면 되잖아요. 네. 왜냐면 나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그 형사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난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고소고발을 기다리시더라고요 기자분들이. 그래요? 그렇죠. 오히려. 그리고 네네네. 제대로 된 답변을 저희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을 할 때도 지금 이 시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만 합니다. 네. 지금 이 시기에. 그렇군요. 아무튼 뭐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는 뭐 이런 기사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기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이제 말을 기사화한 게 있고요. 문제가 된 게시판 내용부터 좀 저희 볼까요? 예, 저희 준비된 자료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은. 일단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태 요약 설명. 일단은 건의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지. 윤석열 이놈은 마누라 단속도 못해서 원희룡 박종진 출당시켜라. 좋은 말로 할 때.
이 워딩을 보면은 사실 진짜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 연령대에서 한 얘긴지 참, 의심스러운데 또 셀프 칭찬도 있더라고요. 게시판 내용에. 이것도 좀 보셨어요? 봤죠. 네네. 그 한동훈이 있어갖고 당이 무너지지 않는 거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한동훈 그 전 대표를 비판하는 누군가들을 거의 이제 욕하듯이 그렇게 글이 올라왔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봤을 때도 와, 이거 진짜 저급하다. 네. 너무 저급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봐도 저급합니다. 이게 네네. 저는 사실 독서를 할 때는 독서 내용을만 봤을 때는 설마 직접 했겠어? 측근이나 이거를 많이 했던 사람이 했겠지라고 하다가 네. 그 셀프 칭찬을 보고 본인일 수도 있겠다. 네. 제가 맞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는 걸 보면서 누가 보면은 네. 12.3 개엄은 혼자 다 막은 줄 알겠어요. 그때 뭐 본인이 그때 걸었던 길 막 루트하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는 거 하는 걸 보면서 이거 셀프 칭찬한 거 보니까 이거 본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저도 억측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뭐 일단 지금 한땡윤 씨로 나오는데 아니 뭐 한땡땡 씨로 해야 될까요? 아직까진 뭐 저희도 이제 고소당하면 고소당할 저희도 기다려야 되나요?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 뭐 칭찬은 칭찬인데 막 되게 너무 욕도 너무 독하게 했단 말이에요. 조금 연식이 있어 보이는 것이죠. 왜냐면 저 한땡윤으로 추정되는 분의 나이를 생각을 한다면 네. 마누라 단속도 못해서라는 워딩은 사실 잘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예. 일부러 그렇게 한 거구나. 좀 더 나이 들어 보이게? 아니 제 생각에는 네, 이거 워딩 쓴 사람은 한 분이지 않을까.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그 보면은 이제 장인, 장모, 부인, 아들, 딸 이름 다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글의 패턴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빨리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글의 패턴, 뭐 맥락이나 아니면 시간대를 보면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누가 한 명이 잡고 움직인 것 같아요. 예. 한 명이 뭔가 지령을 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지령을 내린 거는 이제 확실히 모르겠지만 네. 이제 누군가가 뭐이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글을 올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됩니다. 가족들이 각자 몇 분 몇 초에 올리자라고 하면서 해외에 있는 분까지 같이 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네네. 사실은 이 사람들의 아이디를 받아서 뭐 가입은 본인들이 했겠지만 인증이 필요해서 그걸 받아서 누군가가 책임자로서 했겠다라는 추측이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진짜 가족들이 했는지 아니면 측근이 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좀 궁금한 거죠. 그렇군요. 네. 아니 100번 양보해서 뭐 악플 쓸 수 있다. 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랬겠느냐. 그러니까 그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입장에서 쓴 사람 입장에서. 근데 뭐 애초에 좀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인정했더라면 어땠을까? 이게 네. 형사법 전문가, 그러니까 수사기관일 수도 있고 저처럼 형사 전문 변호사일 수도 있는데 형사 쪽에서 전문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사과하면 그걸 인정한다는 게 저희 업계는 사실 되게 그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해서 하는 순간 사실 여러 개가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디를 여러 명이 나눠 썼다면 업무 방해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개인정보 이런 것도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다 방어가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니까. 네. 근데 이분은 법적 책임지는 거 진짜 싫어하시는 분이잖아요. 핸드폰 번호 열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사과를 못 하지 않았을까. 사실 진짜 이제 법조인의 아이덴티티를 넘어서 정치인으로 갔다면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했다. 내심의 의사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가족들이 이렇게 의욕이 넘쳤다라고 했으면 사실 벌써 끝났을 일인데 네. 아마 법조인의 아이덴티티를 아직도 못 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약간 이제 악플 사주 혹은 이제 셀프 칭찬 사주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패턴이 또 이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검언유착 사건이 있었고 네. 그 뒤에 이제 고발 사주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검언유착 사건은 한동훈 본인에 대한 의혹이었고 고발 사주 사건은 한동훈 본인 플러스 김건희, 윤석열인 거예요. 네. 근데 그 과정을 보면 검언유착 사건을 덮기 위해 이 고발사주 사건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고발사주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법적인 책임지는 거 네. 그리고 자기 검사 인생에 어떤 스크래치 나는 거 이거 너무 싫어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에 와서 보면 윤석열은 고발사주에 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한동훈의 그 어떤 이제 피해를 덮기 위해 윤석열이 움직인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이 들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의 이름까지 빌려서 자기 이제 셀프 칭찬하고 그러니까 네. 이게 듣고 싶은 얘기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피해를 없애기 위해 고발 사주에 이제 누군가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이익으로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셀프 칭찬 그리고 한동훈 대표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 대한 욕 이거 모두 이제 누군가의 이익에 부합하냐라고 그쵸. 생각해 보면 전부 다 그냥 한동훈 대표입니다. 네. 저는 근데 이 셀프 칭찬은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자기가 듣고 싶은 칭찬을 아무도 안 해주니까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여자들이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머리하고 왔는데 아무도 몰라줘. 그러면 저 어제 머리 했어요. 이렇게. 사실은 좀 고단수인 분들은 흘리기라고 하죠. 직접 안 하고 이렇게 좀 흘려갖고 그걸 알아채게 만드는데 한 대표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론스타도 맞아. 뭐가 거치면 제가 다 한 거고 여의도에 있었으면 내가 내란 다 막은 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는 이거 직접 팠다고 보기엔 좀 짜치는 게 이거는 한동훈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동훈이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적어줬다. 네, 한결같다. 일관된 논리, 분명한 의사표현, 돌리지 않고 당당하게 하는 발언 이런 것들이 본인이 쓰긴 좀 그래요. 그렇죠. 이건 분명히 한동훈 한동훈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측근이 딱 적어줬을 가능성이 높다. 아니 근데 어쨌든 측근이 적어줬을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거 다 그 정보 같은 거 아이디 들어가려면은 다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 책임이 있죠.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고 아무튼 이제 뭐 한동훈이 사과했다면 아니면 뭐 인정했다면 이런 얘기를 여쭤본 거는 정치인들한테는 사실 저는 나중에 거짓말했다라는 그 프레임이 거짓말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오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당시에 그냥 바로 인정했다면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거였는데 1년이 지나고다 보니까 거짓말 프레임이 한번 더 씌워졌고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이제 시간이 지났잖아요. 시간 조금 더 최대한 끈 다음에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래된 일까지 꼭 다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이제 검언유착 사건 제가 취재하다가 이제 한동훈 그 당시 검사랑 그리고 이제 채널A 기자랑 한 톡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고 누군가 이제 목소리 크게 내면 이제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누가 얘기했을 때 거기에 말려들면 이 사건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모르는 척하거나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까 전에 조금 지적해 주셨지만 왜 당이 이때 이런 결과를 발표했을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인데 이제 한동훈 리더 자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사실 국민의힘 의원 김용태 의원은 국힘 지도부 현 시점에 그 당원 게시판 사태 꺼내는 건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비슷한 관점인 것 같은데. 이건 당원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기 위한 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이 이제 알아서 보도가 되고 어떻게 신기하게도 특정해서 그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이익이 될 만한 그 글들만 기사화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기자들한테 흘려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당 내부에서는 이게 이제 당원들의 어떤 그 선택에 방해를 줬다라는 판단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정치적인 그 인생이 거의 끝나가는 한동훈 씨의 이제 정치 인생 생명을 더 연장시켜주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당에서는 당원 게시판 이게 이제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한동훈 씨가 조금 더 정치 활동을 하려고 하니 아예 그냥 이제 끝을 내겠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맨 처음엔 초선 아니면 재선 의원들이 이제 불만을 표하다가 그다음부터 점점 중진 아니면 무게감 있는 중량감 있는 분들의 이제 비판이 되다 보니 그 사실 그분들 자기를 비판하는 그분들조차도 공유하는
그 의식이 하나 있죠. 한동훈은 안 된다. 거기에 이제 소구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특히 어제 제가 물어봤는데 이정주 기자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서버 담당자 반론은 확인하는데 5분도 안 걸린다. 1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들고 있었던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저물어 가는 해 내가 막타 때려서 뭐하나라는 입도 있겠지만 지금 꺼낸 이유는 이제 초선부터 이제 점점 올라오는 불만의 수위를 오케이 우리 공동의 적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쪽에서는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되게 무서워. 그래서 언제 들고 있다가 이걸 갖다 언제 터뜨리겠다고 할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쿠팡 얘기 아까 전에 이제 정우승 변호사님 쿠팡 소송 진행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법원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승소 확률은? 일단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 어제 그저께네요. 와서 말씀드렸다시피 패소했을 때 법무법인 1루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만 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판례를 따져봤을 때는 위자료로서 손해배상의 그 종류인 위자료로서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게 저희 판단인데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어디는 뭐 50만 원, 100만 원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장은 할 수 있죠. 근데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이 주장하는 쪽에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2차 피해가 있었다, 내가 어떤 손해가 있었다는 건 그 손해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고 인과관계, 쿠팡의 잘못과 그것이 그런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캄보디아 조직이 갑자기 잡혀와서 사실은 저희가 쿠팡 데이터를 사용해서 여러분께 피해를 입혔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이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나요 하는데 법상으로 보면 고의 중과실이 입증이 돼야 됩니다. 고의 중과실. 쿠팡이 고의로 했느냐 아니면 중과실로 인해서 사실상 고의에 가까운 과실로 인해서 이게 유출됐는지를 저희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쿠팡 측이 입증을 해야 되긴 하지만 고의 중과실에 대해서는 아니야, 우리 고의까지는 아니었어, 우리 실수야, 아니 우리는 해킹을 당했어, 우리 중국인 직원이 한 거야 라는 식으로 방어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얘네 고의 중과실에 가까워요라는 저희도 어느 정도의 입증 책임이 있어요. 쿠팡에게 입증 책임이 이거는 전환돼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어려워지고 사실 이런 소송을 당하게 되면 쿠팡 입장에서 제가 쿠팡 담당 변호사라고 하면 첫 번째 전략은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같은 경우에 사실 다툼의 여지가 많이 없어요. 이미 판례 있고 유출된 거 확인됐고 하면 그냥 바로 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단위가 커지기 시작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피해 입증이 안 됐다, 고의 중과실 여부를 다투기 시작할 거고 수사 결과 기다려보자 뭐 하기 시작하면 이거 최소 1심만 2년에서 3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쿠팡 입장에서 시간을 버는 거고 그 자체가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0만 원으로 줄여서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대신 사람을 많이 모으자라는 취지로 그래야 쿠팡에게 큰 데미지가 가고 그래야 얘네 입장에서 이렇게 손해배상으로 줄 바에야 보안에 투자하겠다라는 식의 계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통해서 단체 소송 아직 안 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유출됐다라는 그 문자 받으셨어요? 저 받았습니다. 네, 그럼 저도 그럼 바로 QR로 해서 한번, 아니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은 문제는 또 대중들의 관심도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또 이 회사에는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되는 그렇죠. 거죠. 아까 정민철 씨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이제 어느 정도의 언론적인 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쿠팡 애국 기업이다. 뭐 테무 알리를 이겨내는 조직이다 하는데 미국 기업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애국 기업 아니고 기부도 미국에서만 하고 있고 쿠팡이 돈을 벌면 이익을 가져가는 거는 미국 주주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국 해외 투자를 해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이고 그리고 이번에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죠. 대관 부분에 쿠팡 대관 부분에. 그 얘기 이제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 대관 조직을 만들어서 그동안 로비 활동을 해왔던 것이 지금 밝혀진 건가요, 확실히? 이제 이옥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법조계에서는 되게 좀 유명했던 소문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은 저희도 하이라키라고 이제 피라미드가 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정관분들이 있고 뭐 김앤장부터 시작해서 유수의 폼들이 있으면 거기 윗분들이 쿠팡으로 많이 빨려 들어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우리 임금이 상승되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사실. 그만큼 저쪽에서 대관 아니면 전관 아니면 엘리트 변호사들을 많이 흡수해 간다라는 그 소문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실체로 밝혀지는 거죠. 네네. 아니 그리고 또 막 지금 의혹이 제기된 게 의혹은 아니고 일단은 만났었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누구를 언제 어떻게 만났었죠? 그 박대준 이제 쿠팡 한국 사장을 만났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꼭
그 여야를 떠나서 네. 모든 전방위적 로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국감 전에는 이제 보좌진 출신 이거 아마 당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 경찰 그리고 그 과징금 맞을 때 그때 알고리즘 조작으로 과징금 맞을 때는 공정위 출신, 사람 죽어갈 때는 그 고노위 출신 이런 사람들을 뭐 다 나왔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공을 했건 실패를 했건 쿠팡이 대간에 힘을 썼다는 사실 자체는 사실 뭐 부인할 수 없는 팩트가 된 거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난 건 맞아요. 근데 비공개가 아닌 100% 공개 만남이었고 뭐 사장 포함 직원들 다 나왔고 이게 지금 그냥 대화 내용이 중요한 건데 그냥 만났다라는 사실로 지금 자기가 마치 로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국회의원 뭐 사람 만나는 게 직업인데 뭐 다양한 사람을 더 사실 저때 만난 쿠팡이 거는 이슈의 중심이었죠. 여러모로. 왜냐면 사람이 죽어나가는 부분도 있었고 고노이 부분 그리고 알고리즘 조작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는 있죠. 근데 만나서 어떤 일을 했는가가 제일 그쵸. 중요한 거긴 한데 네. 저게 저렇게 만났던 장소가 네. 공개된 국회에서 그 의원실로 불러서 얘기를 했다라면은 사실은 뭐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만났던 장소가 뭐 강남에 있던 비밀 뭐 사무실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굳이 왜 거길로 불렀을까에 대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최근에 이제 나온 보도들 중에 네. 이 이제 김앤장 출신의 이제 특검 보호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특검 보호를 추천한 것도 이제 김앤장 출신이 포함된 네. 그 추천위원회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수사를 하는 쪽과 그리고 수사를 당하는 쪽 모두가 실은 김앤장 출신이라는 점이 좀 많이 우려가 돼요. 네. 다들 이제 의심은 하고 있고 더 말씀을 못 하시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네. 이게 과연 우연찮게 일어난 일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취재하다가 좀 이상한 부분들이 좀 걸렸었는데 요 수사를 하는 쪽도 그렇고 그리고 수사를 당하는 쪽도 다 김앤장이 이제 변호를 하고 수사를 하고 다 관련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좀 취재를 해보니까 쿠팡 내부에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들이 많이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실제적으로는 이제 받으신 분들도 꽤 있고 그런데 그 안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들어간 그 국민의힘 출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수사를 하는 쪽, 네. 받는 쪽, 그리고 내부에 있는 여러 이제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들까지 이게 전부 다 한 통속으로 보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여요. 이게 네. 저 기자님께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네네. 왜 수사랑 변호 쪽만 김앤장 모 출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판결하시는 분들은 왜 거기 출신이라고 생각하는? 여기 중요하다. 지금까지 네. 경력법관 그 선발한 사람의 출신을 분석을 해보시면 잘 아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아무래도 법 쪽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루트가 좀 법조 쪽에 많을 수밖에 없는 루트를 걸었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 쿠팡이 지금 이를 맡긴 법무법인에 있는 변호사랑도 알고 있는데요. 비슷한 루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오더라고요. 네. 압수수색하러 와봐야 소용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어머. 담당자 어차피 인도에 있다. 뭐야. 그러니까 이게 이미 삭제하라는 지시가 공공연하게 이미 내려왔고 그래서 업무가 조금 마비가 될 정도였다는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네. 저는 그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되니까 더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와, 진짜. 이게 진짜 쿠팡의 문제인 게 한국에서 미국식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마존식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율, 뭐 우리의 법제에서 다 어긋나 있는 최고율을 뽑기에 에어컨도 안 놓고 사람이 죽건 말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서 대응은 딱 한국식으로 해요. 전관, 그리고 대관팀 동원하고 그다음에 여론에서 이거 정치 반반 대결로 만들고 그러면서 책임은 한국에서 지닙니다. 그런데 미국인으로서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거의 책임을 안 지게 되는 거죠. 사실상 방팔마기도 도고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작으니까. 근데 그것조차 내가 안 지고 사실은 한국 법인 지사가 지게 하고 이런 식으로 피해가서 사실 이거는 저희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비판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니, 그러니까 삼성 장학생이 있었던 것처럼 쿠팡도 장학생이 있다.
곳곳에 이렇게 좀 찔러놨다라는 건가요? 지금 장학생 심어놨다라는 건가요? 이거는 윤석열 씨에게 아니요. 그게 네네네. 쿠팡이 사실 그 법조계의 큰 손이긴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수혜를 많이 보기도 했고, 근데 그게 이제 효과가 발휘가 되는 거고, 거기에 담당자였던 분이 뭐 경력 검사로 갈 수도 있고 경력 판사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거기에 같이 일했던 네. 사람이 네. 거기에 법인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이 너무 얽혀 있는 거죠. 이게 한 가지 쿠팡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경력법관의 출신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관팀의 존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모든 고질적 부분을 잘 이용한 게 쿠팡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지금까지 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걸 좀 종합해 보면은 뭐 좀 검찰이 쿠팡을 좀 봐주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런 얘기하지 네. 저희 모두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걱정이 된다. 네, 걱정이 된다. 다만 네, 그 정도. 관련자들이 이제 곳곳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우려가 된다. 네. 억측성 노조는 자제하자. 네, 알겠습니다. 억측은 하지 않는 걸로 하고, 아까 뭐 이제 쿠팡 대관 조직에 대한 얘기했었는데, 뭐 그 규모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게 다일까요? 아니면 또 취재한 내용이 더 있으실까요? 한 40명 정도 된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네. 곳곳에서 쿠팡에 가 있는 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연락해갖고 안 보여서 정치권에서 안 보여서 요즘 뭐 하고 지내세요? 물어보면 나 쿠팡에 있어라는 얘기들이 있으세요, 종종.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뭐 국민의힘이라던가 민주당이라던가 네. 여기 이제 주요 보직을 갖고 있던 분들이 다 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아까 그 법제이사 그 부분, 그 쿠팡을 추천한 그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검을 추천한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쿠팡에 이제 그 대관 업무를 하는 분들이 그리고 쿠팡과 관련 있는 어떤 이제 업무를 같이 했던 분들이 그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여러 분들이 쿠팡으로 갈 때 좀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와요. 아, 예.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상설특검 말씀하시는 거죠? 상설특검, 특검, 검찰 아니고요. 특검. 네. 상설특검과 상설특검 추천한 분들과 그리고 실제 이제 국민의힘과 관련된 분들 그리고 이 변호사들과 관련된 분들이 뭐가 이게 좀 이상해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누구를 거론하거나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아직 제가 취재가 부족하지만 예.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좀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데 라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의혹은 가지고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시세호님이 공무원도 쿠팡 단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공무원도 국민이고 공무원도 한 사람의 그 권리를 갖고 있는 개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쿠팡이 지금 17일 날 청문회 앞두고 있는데요. 좀 대표가 그만뒀어요. 박대준 대표이사. 전형적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국식 책임지기. 예, 그냥 사임하면 아마 이번에 그 사무실 강남 사무실을 명분으로 삼은 것 같은데 제가 뭐 이렇게 바람막이 역할을 하기로 했지만 이 정도는 얘기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라는 식의 컴플레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저희 뇌피셜을 한번 돌려봅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지금, 범킴 네. 님은, 미쿡인, 범킴님 청문회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럴 일이 일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안 나오겠죠.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근래에 네. 국회가 되게 우스워졌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고위직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기업들도 그렇고 국회의 권위를 그렇게 높게 생각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런지는 사실 국회의원들 본인들의 잘못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 거치면서 약간 이제 국회를 좀 우습게 만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배경에서 보자면 지금 기업 어디를 불러도 사실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유담 교수, 네. 그 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 딸, 교수 건도 지금 제가 기사를 썼는데 네. 최근에 어제인가 그제 이제 자료 요구를 했어요. 인천대에 그 국회에서. 네네. 근데 이제 국회 진선미 의원이 그 자료를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 교육위원장이 이거 줘야 된다 땅땅땅 쳤는데 안 줍니다. 왜요? 안 줘요. 우리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국회법상의 뭐
뭐 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도 우리가 줄 수 없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이네, 엉망. 국회의 권위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볼 수 있는 단면이 있어요, 저한테는. 아니, 이거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네. 강제할 수 있는 법령이 약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뭐 그렇게 줘야 된다라는 의무 규정이 있어도 네. 사실 그거를 안 했을 때 페널티가 있어야 실질적 효과를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국회가 달라고 하고 그거 의무 조항이 있으니까 줘야겠네라고 했는데 네.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백제라는 네. 거잖아요. 참, 네. 그래서 그렇군요. 기업들도 그렇고요. 네. 별로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한다.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가 이런 제안까지 하더라고요. 이진관 재판장님처럼 할 수 있게 감치 제도를 좀 운영하자. 네. 국회에 약간 그 잔디밭에 철장 같은 거 만들어놓고 한 15일간 넣어놓으면 와. 그 대표들 잠깐 거기에 넣어놓으면 아마 말 잘 들을 우와. 거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네. 현실성은 없죠. 현실성 전혀 없네요. 제가 들어도 없습니다. 네, 저희 잠깐 광고할게요. 네, 저희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디어 오늘 엘리시아 동키크림 광고입니다. 이거 저는 이제 이동현 TV에서 받아가지고 한번 제가 써봤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제 돈 재산했다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써보실래요? 예. 얼굴에 바르시는 건데. 얼굴에 바르는 네, 저는 얼굴에 지금 화장을 해가지고 바를 저는 수가 안 했기 때문에 없으니까. 잘 네네. 바르겠습니다. 한번 두 분. 보시면, 네. 네. 저는 이제 손에다가만 보여드리는데 광이 이게 진짜 끝내줘요. 네, 일단 이거는 이걸 이제 얼굴에 바르시면은 저녁에는 여자들 이제 화장 다 지우고 왠지 이제 다 쌩얼이잖아요. 그럼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집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거 바르시면 예, 이게 진짜 반짝반짝 빛이 나요. 흡수가 잘 되네요. 맞아요. 네. 저 아까 전에 오자마자 사실 발랐어요. 예, 발랐는데 지금 싹 스며들고 지금 이렇게 이제 반짝반짝 광까지. 향기도 너무 좋아요. 네, 향도 괜찮습니다. 이게 어떤 그 크림이냐면은 유럽에서 화이트 골드라고 불릴 만큼 귀한 동키 밀크입니다. 네, 동키 밀크를 한 통 가득 담아 만든 디어 오늘 엘리시아 동키 크림이고요. 하여튼 이런 추운 날씨에는 이게 보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실 30대에는 뭐 이렇게 얼굴 늙는지도 모르고 막 이러다가 40대 돼서는 좀 관리해야 되겠다 싶은데 제일 관리 안 하게 되는 게 사실 이제 뭐 목이라든가 손이에요. 근데 얼굴에 바르시는 거지만 그런 거를 손이랑 얼굴에도 바르시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얼굴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다 바르실 수 있다. 그리고 밤에 듬뿍 바르면 다음 날까지 아주 촉촉하게 이 보습이 근데 유지된다. 수분감이 엄청 좋네요. 맞아요. 진짜 이게 바르면 바를수록 그리고 이게 수분감도 좋고 유분기도 적당하게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계속해서 그 보습을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 3개 세트가 5만 원대예요. 네, 이거 정말 이거 되게 오래 쓰거든요. 거의 예. PX 가격인데요. 그러니까 3개 사면은 56,160원. 네, 정말 착한 가격에 고기능성 크림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고 저희가 사실 이제 내일까지 광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꼭 주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문하시는 방법은 문자로 문의해 주셔도 되고요. 저희 또 링크 있거든요. 네, 댓글창에 그 링크로 찍고 들어오시면 주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윤영호 씨 있죠. 네. 윤영호 씨가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인데 민주당이 교단에 로비 의혹이 있다. 명단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명단은 공개하진 않았죠. 어제 재판에서는 아예 얘기가 없었습니다. 네네. 홍보를 하겠다 이런 이제 예고까지 했었는데 네네네. 저는 사실상 이거 재판 이제 특검 수사 앞두고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물타기 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형량이 20년, 30년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같은 경우에 돌아가야 됩니다. 예,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통일교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살길을 하나 뚫어놓은 거 아닐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마 이걸 윤영호 본부장 혼자 생각한 건 아니고 통일교 측에서 요구를 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 정도를 해야 너가 돌아올 길이 열린다라고 했을 때 윤영호 본부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을 잡아야죠. 자기 돌아갈 본 집인데.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 사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법적 대응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연기만 피우고 빠지지 않았을까. 뭐야,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던 그런 수법들인데 수사가 어느 한쪽으로 맹렬하게 진행될 때 적당히 반대쪽을 던져놓고 이 수사가 흐지부지되게 만들고 싶어했던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제보한 사람들이 대충 특정이 돼요. 윤영호 측이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네. 윤영호 측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윤영호 씨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시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을 100% 받아쓸 수가 없어서 기자들이 잘 안 쓰는 거예요. 예. 근데 요분 발로 아마 기사가 나온 걸 추정이 되는데 네. 외부에서 이 사람이 윤영호 씨의 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 특정 언론사를 찾아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영호 씨 최측근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최측근이 되는 최측근? 거죠. 네. 이제 누군지는 특정이 되는데, 근데 그 분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그분들을 취재해본 기자들이 다 비슷하게 얘기해요. 네.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결국 그 법적인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물증이 중요합니다. 윤영호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냐면 권성동한테 줄 때 문자 그리고 돈 사진 다 저장해 놓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5명한테 줄 때는 그런 거 안 해놨다? 그럼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게 맞습니다. 후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쪼개기 후원을 해서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고 아니 진짜로 북콘서트 가서 북책 사면 그건 사실 법에 걸리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던 거를 이제 마치 그 권성동과 같은 급이었던 것처럼 이제 이름을 올리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아니 내가 후원했다고 그랬지 우리가 지원 후원했다고 그랬지 내가 뭐 권성동처럼 세뱃돈 줬다고는 안 했잖아 라고 피해갈 수 있는 길은 또 열어놨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이 이제 재판 아마 이제 이 구형까지 나왔을 거고 이제 선고만 앞둔 상황인데 요 시기에 딱 확인할 수 없는 이름을 던져놓고 그 확인의 입증의 책임을 이제 특검이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특검이 요 얘기들은 이름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윤영호 씨의 주장만 있기 때문에 더 수사가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시기에 그 특검의 그 수사가 거의 마무리돼가는 시점에 특검이 발표한 것도 아니고 윤영호 씨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언론에 알리기 시작하는 게 무슨 의도인가는 우리가 한번 정치적인 시점이나 의도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그런데 좀 그 자필로 진술 썼을 때 언급한 사람들 이름은 지금 또 다 나와 있잖아요. 5명이 있는데 정동영, 전재수, 임종성, 나경원, 김규환입니다. 일단 전재수 지금 해수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근데 절대 이제 의혹이 진짜라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조사를 받을 때 내가 지금 장관으로서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절대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한 적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또 대통령실과는 전혀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지금 결정한 부분이다. 판단하고 결정했다. 이제 이렇게도 밝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보도 나오는 것들만 살펴보자면 전재수, 임종성 두 사람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몇천만 원, 어떤 뭐 고가의 시계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밝혀질 부분이고 나머지 3명이 저는 조금 애매해요. 뭐 정동영 의원, 나경원 의원, 뭐 김규환 전 의원 이 3사람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제 정동영 의원은 오늘 이제 입장문을 내기도 했는데 그 통일교 쪽과 어떤 접촉이 있었고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본인이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특검의 수사 내용이나 혹은 이제 받은 그 금품을 수수했다는 직접적인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이름이 공개된 것들은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이름이 나온 것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소위 말해 감아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감아 놓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르게 우리 후원한 건 사실이고 그게 우리랑 연관된 거 아니었냐라는 취지였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대통령께서 입장을 뭐 여야 상관없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 특수법 만들어서 하면 또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과연 나경원, 김규환, 임종성 뿐일까? 과연 권성동만 1억을 받았을까? 그리고 1억이 전부였을까? 이거 참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특검 수사가 그쪽에 미진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그럼 기원 없는 국수법 만들어서 이 기회에 한번 제대로 털고 가자. 그리고 이 기회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상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 이거 막 신나갖고 뭐 특검해야 된다고 나왔던 사람들이 반응이 어떨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지금 이제 이 보도와 관련해서 조금 의문이 되는 건 뭐냐면 검찰도 수사를 하다가 보면 곁다리 것들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특검의 이름 자체가
김건희 특검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관련된 그러니까 권성동도 수사를 받았던 이유가 김건희나 윤석열에게 청탁이 전달되는 과정에 권성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그런 상황인데 명확하게 지금 통일교랑 국민의힘의 관계를 밝혀내거나 아니면 이제 그 관련성을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간에 이제 민주당이 툭 튀어나오는 거는 이건 저는 아무리 봐도 물타기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 건이 있었으면 민주당 건은 지금 특검 범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던지면 돼요. 수사기관에. 네. 그건 이제 나중에도 되는 건데 요 시기에 민주당한테도 줬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 의원은 왜 이거를 수사를 안 했냐라면서 뭐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네.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지 않습니까? 예, 예. 임성근 씨가 박정훈 대령을 고발을 엄청 많이 났어요. 고소 고발을. 아, 예. 근데 그게 사실 수사 범위에 안 들어가요. 왜냐면 외압 부분도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최상병의 죽음과도 관련이 없죠. 구명로비와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임성근 씨가 특검에다가 박정훈 대령을 뭐 자기 뭐 했느니 뭐 했느니 하면서 고소고발 엄청 많이 했는데 그거를 특검이 받았지만 사건 번호는 따놨지만 안 하고 있다가 종료되면서 이첩을 하겠다라고 네. 통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맨 처음에 아니 이거를 특검에서 정리를 해줘야지 하고 보다가 내용을 보니까 우리 관할이 아니다. 아. 네, 우리가 수사 범위가 아니어서 그렇다. 근데 똑같았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나왔어. 근데 문제 있을 수도 있어. 했을 때 만약 진짜로 은폐를 하려고 했으면 이게 없던 일로 만들어야 돼. 기록을 안 만들고. 근데 그렇죠. 사건 번호로 따놨다는 건 이거 우리 어차피 한시적 조직이고 이거 끝나면 진행이야. 그러니까요. 라는 식으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뭐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그냥 조사하면 돼요, 그렇죠? 네. 네, 조사하면 금방 밝혀질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나경원 의원과 나경원 이름 참 많이 나와요, 진짜. 저 요즘에 너무 이분이 이 어떤 의미에서 자꾸만 어떤 이슈를 만들고 이슈에 이제 연루되어 있고 막 이런데 이 국민의힘 소속의 이 둘 입장은 좀 어떤지 취재된 바가 있나요? 일단 그 통일교 전 간부가 전성배 씨나 뭐 이런 사람들 쪽 재판에서 나온 자료들 중에 하나가 나경원 의원은 직접 통화했다라는 내용들도 지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일단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나경원 의원 쪽에서는 이건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제 입장만 나왔습니다. 네. 김규환 의원도 역시 이제 뭐 거마비 물론 식사비까지 일체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어쨌든 나경원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 저희가 좀 얘기했는데 본 회의장에 지금 마이크 차고 들어온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 거는 네. 저 같은 이제 관종 유튜버들이나 하는 일이지. 국회의원이 그걸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할 때 하면 안 되죠. 근데 필리버스터 할 때 그 네. 마이크를 차고 들어오는 그 무선 마이크가 네. 어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 유튜브 자기 채널 유튜브 아닌가? 채널로 연결을 하려고 했던 걸로 추정됩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추정된다고 보도가 나왔다.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렇죠. 본회의장에 그걸 진짜 너무 자기가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오선 의원이다 보니까 눈에 뭐 보이는 게 없나 봐요. 자기 안방처럼 그냥 막 하는데.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법안이나 현안이나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하면 국회의장이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국회의장이 막는 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 마이크를 찾던 거잖아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국회가 국회를 스스로 우습게 만든다는 그 측면에서 보면 네. 이거는 본인들의 장인 국회의장도 그렇게 우습게 만들면 외부에서 봤을 때 이 네. 국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좀 의문이 남더라고요. 네. 저는 뭐 약간 쓴소리하자면 네. 우원식 의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위를 우리 그때 12.3 때 참 급했을 때도 품위를 맞아요. 지키면서 절차를 지켰던 것처럼 한 번 더 참으셨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네. 근데 또 빡친 포인트가 몇 군데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필리버스터 할 때 네. 의장이 계속 서 있어야 돼요. 꽤나 고령이십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와. 우리가 필리버스터 그 장면 때 네. 부의장 특히 국힘 소속 부의장이 서 있는 꼴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때마다 뭐 지역 현안이다 뭐 하면 다 빠졌습니다. 자기 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는데도 그 우 의장님께서 좀 화날만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품위 있게 가야 되니까 한 번 더 참으셨으면 이런 노이즈를 안 만들었을 텐데 그 마이크 정도는 저는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인사 안 하는 거
문제 삼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해서 발언을 끝내는 거는 왜냐하면 사실 과거 필리버스터 할 때 막 시집 읽거나 이런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꼬투리 안 잡혔으면 좋겠다. 좀 힘드시더라도 예, 좀 참 그 한 번 더 했으면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걸 한 번 더 보여줄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 명 한 명 짚어가면서 이 전재수 장관 뭐 아까 입장도 이야기 드렸는데 말씀드렸는데 왜 타겟이 됐는지도 또 짚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왜 이분의 이름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생각하세요? 전재수 장관은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에요. 높다고 보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름이 거론된 민주당 관련자분들은 네. 다들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에요.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산시장으로 갈 확률이 출마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통일부 장관으로 굉장히 지금 선전하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러니까 남북 간의 어떤 그 교류 협력이 다시 좀 재개될 가능성이 보이니까 재뿌린 거 아닌가라는 그냥 의심도 좀 들고요. 네, 네. 저는 이 5명에 대한 폭로는 전재수 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양념일 것 같아요. 와, 왜냐하면 사실 지금 여론조사 돌려봤을 때 네. 민주당 인사 중에서 부산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 중 하나고 그리고 실제로 해수부 이전이나 이런 이슈를 좀 선점을 해서 그리고 실제로 연말에 뭐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성과를 보여준 부산 지역 정치인으로서 낙점이 됐고 그렇게 했을 때 민주당 후보로서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리고 본선에서도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을 쳐내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람을 저격을 하는 건데 네. 이제 그거를 하면 너무 티가 나니까 조금 이렇게 여럿을 넣지 않았을까. 근데 좀 오창석 그 청년재단 네, 이사장의 말이 너무 이해가 되는 게 네. 당시 그렇다고 막 전재수 장관이 그 문핵관이었냐 그렇진 않았었고 그리고 네. 사실 뭐 해저터널 이거 제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얘기 나오던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철진한 노래를 위해서 로비를 한다? 그것도 참 납득이 좀 어렵고 네. 그럴 거였으면 조금 더 핵심 인사한테 가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게 그리고 과거 윤영호 본부장이 그 돈을 줄 때 그 꼼꼼한 행보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거는 좀 약간 전제에서 저격에 가깝다. 그리고 아마 네. 우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 통일교 수건 사업처럼 한일 해저터널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재수 장관은 좀 부정적인 입장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해저터널이 정말로 이게 현안이고 급한 거. 예를 들어 한학자의 도박을 무마하기 위해 이런 현안이었다면 조금 더 드라이브를 세게 걸거나 딱 거기 실세한테 갔을 텐데 네. 한일 해저터널 약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세계 평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뭘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현안이거나 돈을 지금 당장 집행해야 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약간 명분에 가깝지 않나라는 추정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기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여야 뭐 지휘고와 막론 엄정 수사 지시했는데 또 나중에는 이제 뭐 어떤 그 종교 해산, 통일교 해산을 거론하신 부분에 있어 자꾸만 이제 조선일보에서는 통일교 입막음 아니냐 이런 식으로 황당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기자님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통일교 입막음 시도라는 것은 사실 성립할 수가 없죠. 아니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는 부분과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잘못된 것들을 짚어내라는 게 어떻게 입막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해야 될 개혁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검찰 그리고 사법부 개혁이 있고 그리고 사업 개혁이 있고 종교 개혁까지 전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 사학이라든가 종교가 갖고 있던 여러 이제 누적된 그 폐해들이 있는데 사실 검찰 개혁에서 막혀서 나머지는 하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종교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정치인들의 검은 돈 세탁이라던가 네. 아니면 이제 정치권에 이 종교로서 다가가는 그 분리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 때문인 거예요. 네. 그럼에도 지금 그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거론하는 대통령의 그 말을 두고 입막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 그런 개혁을 막겠다라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뭐 보수 언론지가 그 언론사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지만 내란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내란을 옹호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어요.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네. 대통령의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개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모 당이 예전에 했던 캐치프레이즈죠.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그대로 맞네, 돌려드리고 맞네. 싶고 네. 그 과거 여사로 불렸던 사람이 했던 그 과거 조선일보에 여사. 대한 그 발언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꿈이 이거 하나는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백혜룡 경장과 이문정 검사 지금 뭔가 이야기가 서로 약간 뭐랄까요? 지금 이제 워딩 자체가 조금 강렬하더라고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지금 두 사람 계속 뭔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두 사람의 지금 갈등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러니까 백혜룡 경정이 2023년 1월달에 이걸 수사하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이제 폭로 형태로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 폭로 형태의 내용들이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된 게 없어요. 아, 예, 예. 네. 네. 그러면 동부지검 입장에서는 백혜룡 경정이 얘기했던 것 위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혜룡 경정이 주장했던 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관이 마약 밀수에 연루가 돼 있다. 네. 그리고 하나는 대통령실, 뭐 경찰 윗선 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 이 두 가지만 증명이 되면 되거든요, 일단은. 네,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증명이 됐습니다. 하나는 뭐냐?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 영상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백혜룡 경정한테 거짓말을 하는 그 마약 밀수범들 이제 얘기들이 녹음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동부지검에서는 추가적으로 수사를 했고 그 수사 내용이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된 거죠. 네. 백혜룡 경정의 말과 사실이 달랐다라는 게 이제 일차적인 그 다 결과의 발표였고 네. 두 번째는 대통령실, 뭐 경찰 윗선 등에 이제 외압이 있었다는 건데 문제는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가 좀 증명이 돼야 돼요. 뭐 전화 통화라던가 뭐 이런 문자라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압수수색했거든요. 네. 근데 안 나왔습니다. 네. 외압을 행사한 게. 네. 그 외압을 행사한 게 안 나오고 나서 그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니 백혜룡 경정이 폭로를 한 뒤에 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전화 통화한 건 확인이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돼요. 그러면 백혜룡 경정이 지금 의혹 제기자이자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당사자란 말이에요. 네.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를 얼마 전에 했던데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증거로 결과를 보여줘야 될 시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 백혜룡 경정이 오롯이 지금 비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줘가지고 내년 1월까지 할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심지어 검찰이랑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제기한 의혹 당신이 직접 그 규명해 보세요 하고 팀을 만들어줬어요. 오, 팀까지. 네, 팀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증명을 못하면 백혜룡 경정이 비판을 다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네, 네. 수사기관은 의심과 의혹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네. 객관적 물증과 진술을 확보해서 그 법조인인 판사를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 보여 그럴 수 있다 수준에서 멈추는 거는 뭐 그 문제 제기라는 언론이나 저희 같은 유튜버들이 그러는 거죠. 이제 법조인의 아이덴티티가 네, 네. 유튜버가 실제로 이제 법조인 그리고 수사기관은 그런 의혹에서 멈추는 거는 실력이 없는 거고 진짜 보여줘야 될 것은 우리를 설득할 만한 물증 네. 그리고 객관적 증거입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보여주셔야 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뭐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검찰이 영장을 안 내줘서 뭐 해줘서 뭐 해줘서. 아, 예.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길 수 있는 증거들,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증거들, 그리고 영장을 내는 검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들, 특히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의견을 소통할 수 있었던 이문정 검사장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물증을 내놓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문정 검사장이 원래는 이제 백혜룡 경정이랑 공익제보자 모임에서 좀 친분을 다져왔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문정 검사장도 당연히 동부지검에 오기 전까지는 의심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내가 색안경을 끼고 수사팀을 봤었는데 실제 와서 자료를 보니까 수사팀이 존경스럽더라까지 이제 표현을 했어요. 네. 그리고 백혜룡 경정을 향해서는
사실과 주장을 구분해서 얘기해라라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백혜련 경정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죠. 네. 자기가 의혹 제기했고 자기는 자천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백혜련 경정이 수사에서 결과를 보여줄 필요가 너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증명을 못한다. 수사기관 직접 의혹 제기를 했고 직접 수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증명 못하면 백혜련 경정은 그러면 그냥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백혜련 경정이 자신이 제기한 의혹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예. 네. 지금은 대외 활동이 아니라 자기한테 받았던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입증해내는 해야 되는 시기고 그거를 만약에 못 해내신다고 하면 그만큼 지금까지 받았던 지원과 권한이 아마 이제 책임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 뭐 현장 검증에서의 진술이 전부였고, 막 말리도 오락가락 하는 데다가 경찰 뭐 백경정님 앞에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모의하는 게 영상으로 지금 찍혀 있으니까 이제 검사로서는 당황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거기에 이제 네. 그 앞에서 거짓말을 했던 이유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네. 그 통역인이 중국인 통역인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말레이시아어로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 거짓말로 얘기해라라는 내용이 녹음이 돼 있었던 거예요. 아, 네네. 아무튼 이제 이런 어떤 근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그 느낌과 추측을 사실과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된다라는 말까지 했는데 어쨌든 백경정은 정말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네, 이렇게 일단 얘기했죠.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백경정 팀은. 아, 예. 그래서 지금 네.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기관 6곳에 이제 청구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아마 지금 예, 말씀- 지금 네. 그 검찰에서 기각을 하면 바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사실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수사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조금 이제 황당한 결말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제가 백혜련 경정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얘기했었나요 아까? 네네. 백혜련 경정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시간이 이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요거 간단하게 좀 짧게 짚어보고 좀 끝낼 주제가 윤석열 공천 개입. 뭐 이거는 우리가 너무 이때까지 많이 이야기를 해왔지만 끝도 없다. 서초구청장, 뭐 무슨 김태우는 검찰 후배라서 뭐 전성수는 서울대 후배라서 뭐 하여튼 자기 근데 네네. 구청장 단위까지 했는데 안 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엄청 너무 이 많이, 파도. 사실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강희경 씨 대리를 하면서 그 확보했던 자료,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착수하거나 유죄를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도 가봐야겠다라는 단서가 될 만한 사람들은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밖에 안 나가서 그 진도가 못 나가고 있지만 이건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얘기다. 네, 서초구청장 공천 개입 관련 녹취에는 김건희 씨 언급도 나온다고 하던데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은 김건희 씨 내용 전에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여기 지금 윤석열이 김태우가 뛸 수 있게 공천 개입을 그러니까 공천을 해줘야 된다는 개입 육성 파일이 네. 직접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정도까지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의심했던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술 친구였던 뭐 주영환 씨라던가 뭐 여러 이제 사람들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녹음 파일 더 나옵니다. 제가 그 일전에 이제 작년에 그 김대남 씨를 이제 취재를 해갖고 그때 녹음 파일을 까게 됐었는데 김대남 씨가 얘기를 했던 것만 보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 윤석열과 김건희가 관여하고 개입하는 어떤 이게 분야라던가 그리고 김건희가 직접 무엇을 했다던가 그리고 그 들리는 얘기로는 김건희 씨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그 장관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직접 얘기를 했다는 정도까지 당신 분야의 장관? 네. 네. 그런 얘기들까지 나왔으니 아마 녹음 파일은 저희가 지금 거론하려고 하는 것들보다도 더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있습니다. 네. 12월이면 아마 명태균 씨 창원 재판이 마무리가 되고 1월쯤 선고가 나올 텐데 지금 잠잠하죠. 근데 만약에 유죄가 나와서 법정 구속이 된다. 네. 많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분이 네. 그 구속되었을 네. 때는 막 이 얘기 저 얘기 국회의원 와달라 모아달라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재판 불구속 보석이 되고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조금 잠잠해졌어요. 이게 수사가 나올 때나 서울 올라올 때나 이제 그때 다시 한번 이슈를 끌고 했는데 만약에 다시 들어간다. 심지어 법정 구속이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장이 또 열릴 겁니다. 네, 새로운 장. 네, 아니 근데 이건 정말 저희가 이제 소문이긴 한데요. 왜 김태우였을까? 한간에 좀 강서구에서 좀 큰 사업이 있어가지고 좀 무리해서라도 좀 재공천을 하려고 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거 있을까요? 단순 무리 정도가 아니라 특별 사명까지 해주면서 했던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뭔가 네. 있을 거라고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0만이 차면 아마 계약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네. 20만이 차면 아마 계약서를 보내드릴 거고 그때부터 이제 조율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데 이게 19만 명이 넘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는 계약서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네. 꼭 이제 계약을 제대로 체결해 주셔야 출발이 가능합니다. 연내에 쿠팡에게 소장이 도달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일로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소송 함께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두 분이랑 정말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막 정말 쉼없이 달리면서 했는데 중간에 저희 광고했던 디어 오늘 엘리시어 동키크림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예, 두 분께도 제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한번 좀 효과를 보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뵙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12월 11일 모닝 엔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